이번 시간은 함수 극한의 개념 강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수 극한 사실은 그다음 어렵지 않게 생각하죠. 그죠? 계산 문제를 둘러싼 부분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아주 근원적으로 접근해서 도대체 함수 극한이 뭐냐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닥 쉽지 않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함수 극한이 도대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함수 극한이 수열의 극한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쌤의 강조점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함수 극한이라고 하지만 자, 함수의 그래프상에서의 개념입니다. 원래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수식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존재합니다. P의 좌표를 x, fx라 합시다. 왜 그래프 위의 동점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그거 뻔한 거죠. 극한으로 보내야 되죠. 자, 무언가 극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그래프의 점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를 자, 이 점 P를 한없이 어디론가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즉 리미트 한없이 보낼 때 P를 어디로 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을 향해서 끝없이 갈 수 있는 게 함수 극한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쵸? 반면에 반대로 주어진 그래프를 왼쪽을 향해서 끝없이 그쵸?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물론 자, 점 P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끝없이 간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끝없이 간다는 얘기는 P의 X좌표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오른쪽으로 끝없이 간다. 오른쪽에 무한대는 뭐죠?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자, 왼쪽으로 무한이 간다. 음의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수열의 극한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기초하여 극한값 구하는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함수 극한이 수열의 극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프 위에 어느 한 지점 A입니다. 즉 X좌표를 A라고 할까요? 그렇죠? 동점 P의 X좌표가 자, 지정된 한 점 A, 그렇죠? X좌표가 A인 점을 향해서 끝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P가 한없이 A로 간다. 좌표로 보자면 X가 한없이 A로 간다라는 개념이 함수 극한의 가장 독특한 개념이죠. 가장 자, 핵심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P가 어떻게 한없이 A로 갈 수 있습니까? 가장 물론 주된 이유는 X가 무엇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갖는 자, 무엇이죠? 자, 연속성. 그렇죠? 실수는 자,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실수의 간격을 우리가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잘 나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의 연속적 성질 때문에 X와 A의 차이가 자, 끝없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게 극한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0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무한소라고 봐야 됩니다. not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함수 극한의 가장 핵심적 개념이죠. 그렇죠? 자, 라고 했을 때 함수 극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함수값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 함수의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유한 확정값 갖는 경우가 무엇이죠?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아니면 진동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두 개의 값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되거나 유한하지 않은 무한한 값을 받는 걸 우리가 반대로 뭐라 부르죠? 자, 발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함수 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X가 A로 갈 때 분명히 우리가 방향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P의 접근 방향이 자, 두 가지 방향이 있죠. 그렇죠? P가 무조건 A의 오른쪽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죠. 자, 왼쪽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P가 A로 접근의 방향이 오른쪽 접근이냐 왼쪽 접근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우극한 얘를 뭐라 부르죠? 자,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P가 자, 한없이 A로 갈 때 X가 한없이 A로 갈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왼쪽으로 접근한다. 왼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 접근 마이너스 0. 자,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오른쪽 접근한다.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플러스 0으로 가고 fx 자, fx가 부르죠. 그쵸?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자,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부르죠. 그쵸? 이 주어진 함수의 극한 값을 우리는 좌극한 값, 그리고 아래 우극한에 의한 극한 값, 우리는 우극한 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쵸?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 당연히 x가 a로 갈 때, 자, x가 a로 한없이 갈 때, 자, 좌우측 방향에 의한 접근에 의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 함수값 존재한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함수들은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일치합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 고3 과정이기 때문에, 자, 뒤에서 안 배웠다고, 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배운 사실을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사실은, 자, 좌극한을 따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연속함수의 개념이죠. 그렇죠? 자, 연속함수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자,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미리 본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자, 함수값 그대로 fa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좌극한, 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좌극한, 우극한 일치하고 그것이 함수과 같을 때 연속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결론을 바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우리가 그닥, 자, 분류해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함수값이 콜 뭐로요? 극한값으로. 극한값이 콜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문제는 바로 뭐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불연속 함수의 한 예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죠? 우리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는 함수의 예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는 그다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 좌극한이 같지 않도록 함수를 일부러 문제 출제자가 만들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자, 좌극한이 같지 않은 가장 일반적 케이스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그렇습니다. x가 a로 갈 때 좌극한 다르다는 얘기는 좌측의 함수와, 자, 우측의 함수에서 이렇게 단절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정의되죠. x가 a보다 작을 때 다른 함수, 어떤 함수 gx라 둔다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다른 함수, 자, hx로 둬서, 자, 주어진 함수가 gx와 hx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게 fx를 정의하는 이런 함수가 제일 많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함수의 경우에서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 중요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절되어진, 자, 불연속 함수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좌극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우리는, 자, 그런 경우에 연속함수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극한값과 함수값 그대로 갖다 두고 있으니까 극한값 구할 때 A만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런데 좌극한이 같지 않은 함수는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해야죠?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목에서, 이 부분에서 과연 극한값이란 뭐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떻게 갑니까? fx의 변화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통해 추적해 볼 수 있고, 자,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x가 a로 한없이 갈 때 fx가 어떠한 값 베타로 한없이 접근해 가고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로 이 경우 극한은 우리가 뭐죠? x는 절대 a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A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끝없이 A로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베타 또한 역시, 자, fx 또한 마찬가지죠. 함수값도 절대 베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베타를 향해 끝없이 접근해 가서 베타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극한값을, 그렇죠? 이 는의 의미가 바로 뭐죠? 극한값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극한값을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값은 베타다. 실제 극한의 상황은 베타로 간다. 극한값은 베타다. 물론 반복하게 설명하지만 연속함수 문제 안 됩니다. 극한값 이꼴 함수값이니까. 그렇지만 자 좌극한에 따른 부연속함수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극한값은 자 끝없이 갈 때 베타인데 쌤이 강조하는 얘기 하나는 자 극한값의 자 계산 시점을 어디서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쌤이 미리 얘기하지만 극한값의 계산 시점은 리미트가 자 가장 가까이 걸려 있는 이 경우 뭐죠? 함수값의 극한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어진 함수처럼요. y equal fx가 x가 0이 아닌 곳에서 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함수 그리죠, 그렇죠? 자, y축과 만나는 지점에 함수값이 비어 있습니다. 자, x가 0일 때 0입니다. 자, 0의 함수값 따로 있죠. 자, 당연히 불연속합니다. 그쵸? 자, 극한값, 함수값 다른 불연속함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류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는 사실과 자, f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자, 얼핏 보기에 같은 극한처럼 보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닥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자, 느끼실 겁니다. 자, 대다수 학생들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명백히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 극한값을 어느 단계에서 구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쌤의 강조점입니다. 자, 아래 문제부터 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에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연속함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속함수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주어진 함수, 불연속함수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죠? 우리가 구해야 될 극한값은 x입니다. 그쵸? x 또한 0으로 가죠? 그러면 이놈의 극한값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쵸? 극한값 구하고 나서 함수값 구하는 겁니다. f0 함수값 얼마입니까? 0죠. 0 구합니다. 그쵸? 근데 위의 문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x가 0으로 갈 때 분명하게 자, x 0으로 한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함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아, 확인해 봅시다. x가 끝없이 0으로 향해서 y축을 향해서 근접해 갈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죠? 1로 가고 있죠. 그죠? 자, 함수 값의 극한,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극한의 대상입니다. x가 0으로 자, 한없이 갈 때 플러스 방향에서 오든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든 함수값 자체는 자 1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 극한값은 바로 함수값에 대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1이 됩니다. 두 개가 다르죠? 다른 이유 분명히 뭐죠? 극한값을 어디에서 구하냐? 극한값을 구하는 시점이 어디냐? 대상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계속 강조하지만 연속함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속함수는 자 좌극한 같고 함수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 바로 함수값 대체해서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불연속함수의 케이스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더 약간 어려운 게 바로 뭐죠? 불연속함수에 대한 합성함수. 두 번째 살펴볼 문제는 2011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고요. 11번 문제로 나왔던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어떤 형태냐면요. 보시다시피 자 그래프가 자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렇죠? x 이퀄 1, x 이퀄 2, x 이퀄 3 자 에서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불연속 함수에서의 합성 함수의 극한값을 따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쌤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으니까 연속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좌극한을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니? 극한값 어디서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값을 확정하여 구하기 전까지는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계속 극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극한 상황에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연속함수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불연속함수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만 극한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리미트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f 가로 fx입니다. 자, 먼저 플러스 0으로 갑니다. 안에 있는 놈이 자 플러스 0으로 갑니다. 그럴 때 자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를 봐야 됩니다. 극한값은 그럴 때 또다시 한 번 더 되는데 F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 가봅시다. X가 플러스 0으로 가볼까요? 자, X가 플러스 쪽에 접근합니다. 접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갑니다. 그쵸? 자, 이 대목이 바로 자, 3으로 간다, 3이다 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주어진 함수가 명백하게 3에서 뭐죠? 연속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곧 함수 값으로 극한 값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아직 함수 값, 극한 값을 그대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이죠. 3으로 가는데 얘는 함수 값이죠. fx 함수 값이 3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죠? 아래에서 접근해 갑니다. 그렇죠? 함수 값 3보다 큰 쪽에 작은 쪽에 아래는 작은 쪽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극한의 방향은 작은 쪽에서 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대응되는 함수 f의 극한은 그대로 뭐가 되죠? 3의 좌극한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쵸? 리미트 x가 3 좌극한으로 갈 때 마지막 EF에서 우리는 극한 값을 구할 겁니다. 3의 마이너스 쪽에서 가면 계속 3이죠. 그쵸? 얘는 극한 값도 함수 계속 3입니다. 그치? 이건 3이 되는 거죠. 그쵸? 똑같습니다. 자, 플러스 리미트 x가 2 플러스 0으로 갈 때 2의 우극한일 때 f가로 fx입니다. 역시 자, 2에서 fx 분명히 뭐죠?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렇죠? 불연속 함수인데 좌극한, 우극한 각각 1과 2죠. 그렇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에 플러스 0으로 갈 때 x가 2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2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합니다. 오른쪽 접근하면 얼마죠? 이 경우는 3입니다. 그렇죠? 자,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냐? 수평으로 가니까 3입니다. 아까랑 다른 케이스죠? 여기는 자, 3이라는 겁니다. 3. 그렇죠? 3은 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위아래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3인 거죠. 연속해 3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이 3에서의 바깥쪽에 있는 f의 함수가 f3을 구하면 되는 거죠. f3 그래프 확인할까요? f3의 함수값은 얼마죠? 자, 여기죠?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2가 되고 자, 두 개 합친 값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통해서 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연속함수만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불연속함수, 특히 좌극한, 우극한 다르듯 함수값과 자, 극한값이 같지 않든 간에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합성함수의 케이스에서 내함수를 자, 대상으로 한 극한값 계산할 때 절대 극한값 구하면 안 됩니다. 극한값은 그 다음 단계 외함수에서만 구하는 거고요. 외함수는 극한의 상황이죠. 어느 쪽으로 자, 어떤 값을 향해서 어느 쪽으로 아래 접근한 마이너스 방향, 위에 접근한 플러스 방향이라고 자, 정리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 극한에서 그쵸, 외함수 극한에서 그것이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속함수 이어져서 자, 그 부분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자, 보다 더 자, 상세한 부분은 연속함수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